네, with the 투자스타. 네. 뭐죠? 방금 전에 이게 음악만 나와서 소리로만 들으신 분들은 뭐 게임 음악 소리인가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네. 있어요. 뭐 ETF로 만든다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같고요. 제가 이제 주말에 나오거든요. 그 관련해서. 네네, 7시. 주말에 나온다는 것만 네. 기억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참여하는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잘 될 걸로 보입니다. 잘 팔릴 걸로 보이고 흥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이유가 장우석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비코즈 장우석. 대체 불가라고 좀 보시면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NFT입니까? 마침 그 얘기했으니까요. 모셔갖고 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혜연 부장 데이터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저희가 대체 불가 토큰 뭐 이런 얘기 갑자기 네. 뚝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네.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어쩜 그렇게 부지런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네. 주식책 하나 내신 거는 기억하는데 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나의 첫 NFT 교과서 네. 이 책은 뭐 어떤 거예요? 저는 사실 NFT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뭐 홍보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네. 이 멍석가라면 좀 민망하죠? 네, 약간 예. 민망한데, 네, 열심히 또 공동저자이신 분하고 같이, 그러니까 요새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NFT가 뭐야, 코인이 뭐야 이제 더 공부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으신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또 NFT 관련된 내용을 써봤고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같이 딱 대처 불가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내 거라는 걸 증명해 주는 네. 기본 개념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쉽고 재밌게 써봤습니다. 지금 저 밑에 보니까 생애 첫 NFT를 선물로 드립니다 뭐죠? 하는데 뭐 네. 줘요? 이거 초판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네. 그 NFT 그 아트 NFT를 하나씩 증정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죠? 네,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어디서 됐어요. 살 수 있는데요? 뭐 예스24 교보문고라든가 뭐 예스24 이런 데서 어. 네 구매 지금 예약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어. 전혜연 부장님이 이렇게 소심하게 말씀하신 적이 앞으로 그러니까. 쭉 지금까지 봤을 때 있었나? 네. 이게 광고 홍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내 거 네.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약간 민망하네요. 책 안 파실 거예요? 책 파셔야 되잖아요. 아니 뭐 네. 알아서 NFT에 워낙에 좋은 또 책이네. 우리 네. MZ 세대들 또 어린 친구들 관심이 네. 많잖아요. 얼마 전에 네. TV 프로그램 보니까 윤후 우리 그 윤후라고 되게 귀여운 친구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귀여웠다가 지금 되게 늠름해졌더라고요. 예. 그 친구도 NFT 만들어서 어. 그거로 돈을 번 뭐 그런 스토리가 나오던데 저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꼭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사인회 한번 기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죠? 한번 네.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모닝 브리핑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뭐 오늘은 뭐 기존에는 제가 한 종목을 뭐 IR 자료를 파고 들어가서 네. 소개해드리는 이런 게 많았는데 일단 지금은 최대한 또 역시나 종목 뉴스가 월가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최대한 오늘 좀 여러 가지 조각으로 많이 모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 대표적인 우리가 항상 많이들 사랑하는 그런 네. 종목들이에요. 이게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기사가 난 것 같은데 요거부터 네. 좀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자료를 좀 네. 보면서 말씀드리면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나 아마존 그리고 마스터카드, 코카콜라를 선정을 하면서 이제 경기 회복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5선일 수 있다. 이코노믹 리바운드에 벳하는 이런 종목으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또 제시를 했길래 어떤 내용인가 해서 봤더니 일단은 경제 데이터를 봤을 때 경제 침체가 나타날 확률이 현재는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연준이 몇 개월 내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의 매도세가 또 매력적인 장기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올려주신 걸 봤는데 좀 약간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주식 쪽에 계신 분들은 경기 침체가 2년 내에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 서베이가 많았고 채권이네요. 채권에 계신 분들은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향후 2년 내. 그리고 주식 쪽에 계신 분들은 경기 침체가 1년 내에 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서베이를 조사했던 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개인의 의견을 물어본 건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가 당장 올 것 같아서 공포에 좀 휩싸였다는 얘기고, 예, 채권을 투자하신 분들은 경제 침체가 2년 동안 오는 게 걱정이 아니라 연준과 그 긴축 정책에 의해서 채권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이나 그쪽에 더 신경을 쓰지 당장 침체는 2년 내에 오지는 않을 거야라고 채권 쪽에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괴리가 있는데 요 의견은 조금 다소 그 의견하고는 좀 반대죠. 주식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한 거니까 이코노미스트가 봤을 때 당장 경제 침체가 미국 내에서 올 확률은 낮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런 5개 종목을 주목을 장기 매수 기회로 보고 접근해라라는 또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비자 네. 카드가 아니라 마스터카드인 게 저는 좀 흥미롭네요. 아, 비자 아니 마스터카드 아닙니까? 근데 비자가 원래 파이가 훨씬 더 크잖아요. 크죠.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데 마스터카드를 꼽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마스터카드 꼽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언급 안 하셨을 것 네, 같아요. 저도 이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이유가 물론 이제 그 기사에 보면은 좀 써놓긴 했는데 굉장히 그냥 평이한 멘트였어요. 경기회복에서는 카드 관련된 결제 관련 업종을 주목을 해야 되고 네. 그 중에 본인들이 보기엔 뭐 마스터카드가 탑픽으로. 예, 매출 성장률이 좋을 수 있고 해외 결제 비중이 높고 뭐 이런 그냥 평이한 멘트를 써놨더라고요. 실제 네. 이제 마스터카드가 비자보다 실적이 더 좋고요. 좋고 퍼포먼스가 더 좋아요. 주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스터카드를 선택하고 있지만 네. 파이가 아까 얘기했지만 비자가 크기 때문에 네. 그게 좋은 걸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못한다는 거 참고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자료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룬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요 네.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이 나왔다 또는 목표가 상향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죠.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럴 때 강하게 이제 바이 의견을 제시하는 코멘트들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찾아보는 편인데 예, 며칠 전에 이제 베런스지에 이제 이게 실린 기사인데 티그레스라고 하는 이제 이 그 소속 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예,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하면서 매수도 유지를 했고 목표가도 411불을 유지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다 직역해서 써놨는데 연초 대비 22% 이상 하락을 해서 260불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형성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클라우드나 오피스 채택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게이밍 쪽 구독 증가세도 지속되는 것들이 이번 실적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현재 뭐 여러 가지 경기 둔화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퍼스널 컴퓨팅 부분도 매출 가드에서 상단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점유율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뭐 이 기사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이 빅테크 3개 종목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렇게 4개를 고르면서 이 중에 가장 그래도 상대적인 밸류가 싸 보이는 기업이 뭘까요?라고 서베이를 했는데 그 전반적인 애널리스트나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싼 것 같다라는 그런 폴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물론 그들의 생각이겠지만 어쨌건 시장에서는 특히 월가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적으로 좀 더 싸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서 한번 또 참고하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 네.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또 IT 쪽 종목 가운데서는 AMD에 대한 좀 긍정적인 뷰가 나왔어요. 인텔 당분간 따라잡기 어려울 것. 네, 이것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 레포트를 내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커버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그 밑에 이제 하나씩 제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에 대해서도 제시는 했지만 동시에 이제 AMD를 제시를 하면서 160불 가격을 제시를 했고 상당히 좋게 좀 콜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멘트를 보시더라도 인텔하고 AMD 격차가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30%였는데 이제는 5% 정도대로 축소가 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가격 결정력이나 실행력에 있어서도 AMD가 훨씬 더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칩 공급 속에서도 점유율을 확대를 한 건 AMD가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 성과가 인상적이고 여기 보시면 조만간 인텔이 AMD로 인해서 상실한 점유율을 탈환하기가 아직까지도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둔화될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인텔보다는 AMD를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던 모습입니다. 어제 반도체주 반등 속에서도 AMD의 주가 상승폭이 네. 유독 더 돋보였어요. 8% 이상 올랐는데 네. 고점 대비해서는 뭐 다 같이 그렇죠. 밀렸지만 좀 그렇죠. 주가가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AMD가 이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뭐 SOXX나 한 배짜리나 SOXL 이런 세 배짜리를 또 투자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실 텐데 어쨌건 모든 반도체 업종이 좀 둔화됐던 가운데 이런 AMD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버텨주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25일 날 있을 엔비디아도 예. 우리 AMD처럼 또 좋은 실적을 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 살짝 아쉬운 게 목표 주가를 160불을 제시한 네. 거잖아요. 네. 정고점이 158달러 선이거든요. 네, 네. 조금 더 정고점보다는 좀 올라야 기대감을 확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죠. 살짝 아쉽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탑픽을 꼽은 웨드부시의 기사인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계속 나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겹친다는 거는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같이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땐 사람들이 주식을 선택을 할 때 고르는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죠. 이 기업을 내가 투자했을 때 안 망한가? 그리고 마진율이나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럼 무조건 사람들이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런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 기업이 매출은 나오는데 PR 자체가 좀 많이 빠져서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싸진 느낌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조건들에 조금 충족을 하는 것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도 공통되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중요한 건 사실 뭐 애널리스트 이 미국 현지 애널리스트들도 그때 분기 실적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번 최근 실적에서 사실 선방했던 건 마이크로소프트랑 이 정도였고 나머지 빅테크들은 다 조금 애매했잖아요. 예, 그렇죠. 애매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애플도 지금 웨드부시가 탑픽으로 선정하긴 했는데 지금 중국 상해 공급망 이슈에 그렇죠.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지금 가장 또 약간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더 얘기를 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웨드부시의 데니얼 아이브스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롱을 외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얘기하는 거를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한 귀로 듣고 안 들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기업을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든든한 지원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데니얼 아이브스는 지금 조정은 두 번째 닷컴버블 전혀 아니다. 증시 조정세로 인해서 기술 섹터의 명암이 갈릴 텐데 여기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대로 된 보유해야 될 주식과 보유하지 말아야 될 주식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영어 기사 원문에도 haves and haves nots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야 될 주식과 안 사야 될 주식. 그러니까 기술주를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탑픽으로 꼽고 있고 그거 외에도 이렇게 사이버 보안을 이분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맞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데니얼 아이브스가 항상 강조하는 그렇죠. 종목이라서 그냥 늘 하시던 얘기를 했다. 이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에 대한 매수 의견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건 다음 요 기사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뭐 빅테크 종목들 기술주 주가의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우량한 좋은 주식을 살 기회. 우리가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을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쯤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요 내용도 좀 확인해 보죠. 네, 그러니까 뭐 늘 느끼시겠지만 저는 안 좋은 기사들은 이미 다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준비를 해오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좀 좋은 기사를 보고 좋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다를 준비하는 편인데 데니얼 아이브스는 꾸준하게 시장이 빠져도 계속 좋은 기회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요, 제너레이셔널 바잉 오퍼튜니티래요. 한 세대, 그러니까 세대가 한 세대에 걸쳐서 한 번 정도 올 정도의 난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해. 라고 이분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것이 right stock,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이게 어떤 어감인지 모르겠지만 대충은 저희가 느끼겠죠. 적절한 또는 뭐 좋은, 그리고 뭐 우량한 뭐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right stock을 right 타이밍에
사야 될 기회라고 나는 생각해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셨다. 예, 그래서 지금도 아까 앞에서 드렸던 얘기예요. 예, 뭐 승자와 패자를 선별할 수 있고 이 중에 앞으로 2, 3년 봤을 때 굉장히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기술주의 매도세, 매수의 기회 와 닿으실까요? 많은 뭐, 분들이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는데 더 빠지면 어떡하지? 아, 그럴 수 있죠. 지금이 하락의 뭐 막판 바닥인가 이런 생각을 들기에는 우리가 확인해야 할 예. 당장 오늘 밤에도 근데 우리 혹시라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 상위에는 네. 3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있고 그렇죠.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꿈과 희망이 있는 기업들. 근데 이제 하지만 저희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얘기해서 결국 이런 종목을 사게끔 만드는 게 저희 3명의 임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얘기할 거다. 투자의 네, 최종 라고. 판단은 네. 본인의 네, 그렇죠. 결정입니다. 네. 저희는 투자에 대해서 사라 마라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네. 이제 좋은 길을 안내해 드리는 네. 안내원의 역할을 해 드리는 건데 또 좋다 나쁘다의 기준도 각기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네. 또 이제 하단에 주의 표시 또 우리 피디님이 센스 있게 올려주셨네요. 자, 이 가운데 가장 궁금한 게 과연 테슬라의 네. 상해 공장이 언제 오픈을 할 것인가 하신데 네. 5월이 아니라 6월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제 뭐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테슬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정말 저도 테슬람 중에 한 명인데 최근 갑자기 한 달 동안 상하이 봉쇄 이슈가 더 강해지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들 아시죠. 상해 봉쇄를 하는 기간 동안에 테슬라 상해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2교대를 돌리면서 그 생산의 그 블락을 막아 왔었어요. 근데 이게 더 강화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또 아예 그냥 생산을 못하는 시기가 요번 4월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내부 문건 나온 기사에 따르면 한 개 시프트만 운영이 돼서 겨우 하루에 1,200대 정도 수준으로 겨우겨우 지금 만드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더 급락을 그렇죠. 했었죠. 아무래도 생산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결국 여기서 그것 때문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저희는 또 반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봉쇄가 풀리는 시점에는 주가가 바로 튀어 올라갈 수도 있겠군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의지에 달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죠. 근데 일단 현재 나오는 기사로는 빠르면 6월 정도쯤이나 됐을 때 어느 정도 봉쇄가 조금 완화되면서 공장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온다는 뉴스가 있고 다행히 조금 긍정적인 건 지난주 주말에 상하이에서 일부 마트라든가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쇄를 공식적으로 풀었죠. 그래서 일부 봉쇄를 풀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런 공장이나 생산 라인까지 봉쇄가 풀리는 것도 단계별로 곧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기대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6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2주 남았죠. 6월까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루하루 생산해서 파는 그 금액의 로스가 굉장히 큰 게 또 테슬라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제 재개를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할 부분일 텐데 일단 현재는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당분간은 하방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풀리게 되면 바로 또 티핑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거니까 그 뉴스를 테슬라는 잘 주목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중국 공장만 좀 풀렸다는 얘기 들으면 그게 또 지금의 좀 불확실성이나 안 좋은 악재를 좀 털어낼 만한 그런 그렇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상반기 안에 테슬라 가야죠. 가야 됩니다. 네. 이번에 네. 그 기관들의 보유하는 봤더니 가장 테슬라 많죠? 엄청 많이 샀습니다. 네. 좋은 기업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1000슬라대에서 이제 700슬라대까지 그렇죠. 내려오면서 또 많이들 사셨을 거예요. 많이 샀을 걸로 보여요. 부장님도 좀 사셨나요? 저도 샀고요. 네. 그리고 그 계속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같은 때에 그 돈이 많은 자산가분들이 오히려 그동안 한 번도 주식을 테슬라를 안 하시다가 오. 이제는 테슬라를 필두로 조금씩 나눠서 사려고 계속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녀 증여가 되게 많아요 지금. 증여가. 낮아졌을 예. 때 증여하는 게 미성년 좋죠. 자녀들 2천만 원 증여해서 그걸로 테슬라 같은 것들 지금 한 주씩 예,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장기로 보고 네. 사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니까 뭐 뭐든지 하여튼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예, 장기로 볼 때는 저는 나눠서 한 번에 다 사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준비해 주신 데이터에 반밖에 못 봤는데요. 여기 네. 빠르게 좀 쭉 확인을 한번 네네. 해보도록 네. 할게요. 자, 멜빈 캐피털이라는 곳에서요. 이제 어제
이제 CNBC 프로에 이제 올라온 건데 여행 레저 업종 투자 비중을 축소를 하고 빅테크 비중을 늘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약간 이거 재밌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프로가 유료죠, 유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좀 가입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딱 마침 올라왔길래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여기 조금 이제 화성이 안 좋은데 라이브 네이션이나 힐튼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로, 빌닷컴 그리고 익스피디아 비중을 무려 비자. 50%반 정도씩 팔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고점에서 어느 정도 반 정도를 팔았고 그리고 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비중을 167% 정도로 늘렸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8.4% 늘렸고 비자도 새로 담았어요. 맞습니다. 비자는 아예 새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하는 게 뭘까? 물론 이들이 추후에 공시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걸 왜 샀고요, 왜 팔았고요 공개를 하지는 않아요. 이유에 대해서는. 근데 이 회사가 뭐 무조건 최근까지 엄청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헤지펀드들이 다 성과가 안 좋았거든요, 미국도. 근데 어쨌건 아마존 비중을 이만큼 늘렸다는 거는 상당히 좀 많이 과매도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이 매니저들 입장에서. 그리고 여행 레저 업종은 단기적으로 피크를 좀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좀 이분들의 생각을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여행 부분을 조금 줄이고, 다픈 건 아닙니다. 조금 줄이고 과매도된 테크 위주들을 조금 더 담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이나 경기 재개 쪽에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비자 이런 쪽을 담았다는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재미있는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사를 조금 빨리 넘어가 보면 메타 플랫폼?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놔서 뭔가 했더니 여기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이제는 고용을 좀 줄이겠다. 비용을 줄인다는 거죠. 고용을 줄여서 비용을 줄여서 근데 여기 줄이는 것 자체가 여기 보시면 엔지니어의 하이어 그리고 미드 앤 시니어 레벨의 포지션스, 그러니까 약간 중간 관리자급이나 또는 상위의 임원들이나 좀 높은 포지션에 계신 분들 또는 엔지니어들, 쉽게 말하면 고연봉을 좋았던 그쪽의 채용을 프리징 조금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비용 절감을 해서 현금 흐름을 높여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또 최근에 안 좋은데 비중 확대가 나오고 모건 스탠리에서 330%를 제시하는 모습이었어요. 330.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좋은 바닥 신호가 될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도 100명 이상 인원 감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회사들이 이런 좀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는데 주가의 좀 상승에 원동력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당장 매출이 안 늘 때는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자구책으로 가장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판관비 줄이고 뭐 예를 들면 종이컵 못 쓰게 하고. 그렇죠. 뭐 A4 용지 안 좋은 걸로 좀 이면지 쓰게 하고. 바꾸고 법인카드 영업 비용을 좀 낮춘다던가 뭐 굉장히 해야죠. 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극복을 많이들 하긴 하죠. 알겠습니다. 자, 월마트 이야기까지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제가 딱 1분 내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제 월마트 아까 11% 정도 급락을 했는데 역시나 여기 뭐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higher cost supply chain이 프로핏을 eat했다. 그러니까 마진율을 다 잡아 먹어버렸다. 이게 그래서 CEO가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 미국 내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 와서 정상적이지 않은 영업 환경에 놓여져 있어서 지금 요번에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팅 인컴, 운영 이익이 무려 23%가 줄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요. 그로스 프로핏 레이트,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전분기 대비 줄어드는 모습 다 나오고 여기 보시면 역시나 줄고 이게 US 미국 기준으로도 줄었고요. 인터내셔널 글로벌리 기준으로도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팅 인컴이 전년 대비 35%가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비용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고 다음 분기 EPS가 보통 한 1% 정도는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마이너스 1%로 역성장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가이던스가 안 좋으니까 확 밀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 장비 1위 업체죠. 이런 기업들의 또 실적이 남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자세한 데이터 가지고 오신 하나금융투자 강남 파이낸스 WM 센터의 전혜연 부장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